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이 요즘에 좀 여러 가지 원인들로 해서 좀 꾸물꾸물하죠. 예. 그럴 때 시장에 대한 의심이 안 나요, 의심 나죠? 의심하지 마세요.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그냥 담고 가면 됩니다. 종목은 다 지수와 상관없이 중소형주 갈 때는 지수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의 양식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매일 의심스럽잖아요, 시장이. 이 의심스러운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마음속에 에너지를 집어넣고 잘 견디는 거죠. 이런 공부가 중요한 것 같아. 철학. 결국 주식 투자에도 철학이 필요한데,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은, 철학이라는 게 사실 다 경험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경험으로 누가 가르쳐준 건 여러분 게 아니에요. 누가 대신 말해줘가지고 여러분이 수익을 낸 거 여러분 거 아니라고요. 잠깐 먹은 거지. 그리고 혼자 해보라고 되는가? 안 되지.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꾸 수익 나는 사람들 찾아 나서는 게 제일 지름길이에요. 이거는 개인 투자가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 돈을 잃으면서 배우는 건데, 사업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업한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 시작하면 창업이다. 쓰세요. 자, 주식 투자는 창업이다. 여러분 창업 시작하신 거예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가가 사업을 갖다가 막, 남이 얘기 듣고 하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남이 얘기 듣고 식당 한 사람 다 망하더라고. 우리 동네도 보니까, 가게가 몇 평 안 되는데, 보증금 3억에 1년에 한 달에 집세가 600만 원이래. 그럼 하루에 20만 원씩이잖아. 저 집 좀 오래 못 가겠다 그러더니 오래 이렇게 문 닫았대. 아이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주고 남을 게 없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막 자기 혼자 소설만 쓰면서 그냥 막 얻는 거야. 그래서 식당 차리는 게 무슨 취미인지들 거기다가 인테리어 또 막 하고 집세하고 주판 튀기면 그냥 3억에다 600만 원씩 저축하면 그냥 버는 거 아니야? 3억을 갖다가 저기 브라질 채권 같은 거 그냥 사든가 배당 많이 주는 거. 요새 네오티스 배당이 많이 나왔던데. 네오티스가 얼마나 줬어요? 네오티스 배당 많이 줬다는데. 한 10% 배당 나오면 3억이면은 1년에 한 3천만 원. 아 그럼 됐지. 그거 벌어 못 벌잖아. 못 벌고 왜 까먹고 그 뭔 난리야. 그리고 식당은 정말 어려운 경쟁이 많은 사업이니까 절대 식당은 하지 마세요. 또 그러니까 식당 하지 말고 이거 그냥 다 그 음식도 만들어주고 하는 건 체인점 체인점은 차려야 되겠다 그러고 그냥 차린 것보다 체인점이 더 어려운 거예요. 체인점도 다 망해요. 네오티스 배당 250원입니까? 그러면 5.3 끝내주는 거잖아요. 연말에 들어가서 한 달 만에 받았으면 저건 5%가 아니라 몇 프로짜리 저점 깼었잖아요. 몇 프로 투자한 거 50% 이자 받은 거예요. 12달 보관해야 5% 받는 건데 한 달 만에 나오면은 50%. 그죠? SMT 5,000원 저런 거 대박이죠. 올해 만약에 이제 대박 저걸로 나가면은 끝내주는 거죠. 그죠? 배당 테마가 와봐. 끝내주는 거지. 그지? 자, 여기 금융 공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라콘 괜찮은 회사예요. 서울반도체는 뭐 나쁜 데였고요. 한미약품은 나쁜 종목이 아니잖아요. 땅 파는 종목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미약품 하나 보고 가자고. 한미약품 하나. 한미싸이 이게 죽일 때 보면 이렇게 죽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판다고 나쁜 주식이 아니잖아요. 얼마까지 팠어요? 이 더러운 놈 새끼. 2,300원까지 팠어요. 저 16,000원이 거의 이놈이 나쁜 놈들이죠. 16,000원이 이렇게 죽이잖아요. 나쁜 회사 아니라고요. 파면 팔수록 좋은 회사예요, 더. 그죠? 파면 팔수록 좋은 회사라고. 왜냐하면 싸게 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파면 팔수록 높은 시세가 나오잖아요. 이 더러운 놈 새끼 1,300원에서 19만 7천원을 찍잖아요. 땅 파는 회사가 나쁜 회사요?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 내가 못 참는 거지. 야, 지랄 5천원 줬더니 지랄하고 이 절반 빠져. 그러면 열받는 거죠. 5천원짜리가 절반 빠지면 얼마나 영화이. 전문가 새끼 돌팔이 새끼만 이러면서 막 전문가 또 욕하죠. 아니 뭐 이 새끼가 갈 때 잡아줘야지. 5천원 전에 잡아주면은 2천원이 반토막 났어 이 새끼가. 그러면서 막 욕하고 있는데
나중에 19만 5천 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잡은 거예요? 잘못 잡은 거예요? 여기요? 잘못 잡은 건가요? 보통 사람들은 잘못 잡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팜 시스템 기법으로 포트폴리오 짜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50% 떨어진 거 많아 우리. 부자빠 종목이라고 안 떨어지는 떨어진 거 있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다 박근이나 먹고 회사에 가치가 있으면 회사에 하는 소리가 뭐예요? 월봉으로 보면 회사는 우상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죽었다 살았다 하고 죽었다 살았다 하면 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절대로 저점으로 내려가지 않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팜시스템 기법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살고 회사가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의심하잖아요. 막 내가 잘못 봤나? 잘못 봤는가 봐.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히 저점을 잡기를 원합니다. 인간들은 내가 산 자리에서부터 더 이상 마이너스는 10%만 나도 손절하죠. 그럼 여기부터 손절매 계속 해요. 그러면 10% 빠지면 손절하면 여기부터 손절매 손절하다가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결국 뭐죠? 그렇게 보면은 주식 투자는 책임지는 사업이에요. 내 돈이 50%가 쩌고 내가 이 회사 좋은 회사 그러면 50% 손실이 났어도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톡 가야 돼요? 아주 잘못된 기회주의가 뭐냐면 조금만 떨어지면 손절하고 버려버려. 조금만 떨어지면 팔고 딴 데로 가고 하는 거. 철새. 우리 손절 잘하는 사람들을 철새라고 그러자고. 철새들. 그죠? 예. 그잖아요. 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관성 있어야죠. 이 철새들. 손절은 철새. 왠가 찹새가 날아든다. 그죠? 예, 철새들. 근데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왕샤오표몽의 그 얘기를 제일 우리가 자꾸 잃어도 마음에 부담이 안 가죠. 금융은 국가의 운명과 관계가 되고 투자는 한 집안의 운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거대한 투자 사냥터의 소의 사냥감이며 그거 왜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모든 주식의 주인은 큰 손이죠. 대주주예요. 대주주가 봤잖아요. 예, 거대한 투자의 사냥터 속의 사냥감이며 업계의 극소수만이 은밀하게 사냥꾼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업계의 극소수가 아니라 주식을 상장한 사람들은 다 뭔가 종이 팔자고 온 거예요. 자기 자산이 늘어나길 바라지 자기 자산, 자기 주식이 줄어들길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식을 많이 올려서 팔아쳐먹고 나면 빠지길 바라는 게 또 큰 손이에요. 팔아먹었으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차트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 보면 팔았다는 얘기가 여기 말을 하잖아요. 차트가. 차트에 언어가 있는 거 아시죠? 모듈이 반등파까지 주면서 급락을 예고하잖아요. 지금 요 모습이 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좀 의심을 해봐야지. 우리가 언어를 차트에 언어가 있어요. 여기도 언어가 있고 저기도 언어가 있고 또 많이 떨어져도 여기도 언어가 있는 거죠. 차트의 언어를 무시하면 안 돼. 어떻게 차트하고 좀 대화를 되시는 분들 1번 한번 쭉 눌러보세요. 그냥 차트하고 언어가 좀 돼. 안 된다. 2번. 괜찮아요. 차트하고 언어가 되시는 분들은 글을 쓰세요. 책을. 하산하셔도 됩니다. 주가가 저렇게 세우면서 파는 거잖아요. 저건 정말 조심해야 할 자리죠. 세워놓으면 거기 위험한 거예요. 세우면 문제가 나오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뭔 얘기인가 하죠. 예. 그 다음에 파미셀도 뭔 얘기인가 하죠. 예. 뭔 얘기가 좀 오늘 또 뭐 쭉 밀고 올라오네.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톡스텍 뭐라고 얘기하죠. 예. 들려요? 대화를 좀 해보세요. 뭔 얘기인가 할 거예요. 그 1번 누른 사람들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오톡스텍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계좌에 이게 없다면은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지. 시장의 언어를 아직 잘 능통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참 시장은 참 재밌는 곳이에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전 종목 차트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차트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전 종목을 보면은 종목마다 다 대화를 해주잖아요. 뭐라고 재밌잖아요. 다들 뭐 끝난다고 그러도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 가서 서 있잖아요. 예. 참으로 묘한 거예요. 좀 뭔 일이 날라고 그러나 주식시장이 요즘에 좀 조용하죠. 연말까지 좀 시끄럽더니
근데 요즘에 또 뭐 여러분 주변에 그 코덱스 펀드라고 그러나? 코스닥 펀드? 코스닥 벤처 펀드가 나왔다고? 가입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펀드는 골고루 담는 거니까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코스닥이 보니까 이게 힘이 아주 좋죠. 이게 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펀드를 만들고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힘이 좋잖아요. 그죠? 코스닥. 어느 분이 유튜브에서 강의 듣고 메일이 왔네요.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강의 듣고 페이스북에다 가입하셨는가 봐. 부자빠 치면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튜브에서 선생님 강의 보고 선생님 알게 되어 친구 추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주식을 공부하고 직장을 다니며 수입 절반을 주식 계좌에 투입하여 소액이지만 시장 수익을 꾸준히 넘는 투자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요새 고민인 것은 좋은 주식을 모았을 때 그 기업이 1년 성장치 이상을 조기에 추가 상승으로 이익을 봤을 때 매도하고 다른 종목이나 기존에 있던 종목을 재진입하는 것이 맞는지, 목표 주가에 달성하더라도 기업이 펀더멘털이 계속 괜찮은지 쭉 두고 가는 게 맞는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는 수익을 내면 가장 좋겠지만 매크로적인 투자 전략을 확고할수록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선생님 강의나 대가들의 투자법에 배웠습니다. 글쎄 매도에 관한 거는요 질문이 좀 애매합니다. 어떤 것들은 시세의 진행이 10년씩 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팔아야 될 일은 없잖아요. 이 시세의 진행이 10년 진행이 되는데 이 시세 구간에서는 가만히 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건 1년을 보유하면 팔아야 된다는 그런 수학적인 계산은 틀려요. 그건 하지 마세요. 어떤 것들은 짧게 끊어치는 종목이 있고요. 어떤 종목은 아주 길게 가는 종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건 10년 갔는데요. 기아차 보시면 10년 안 가잖아요. 요거 상승하고 완전히 좀 들어갔죠. 예. 그러나 이제 기아차도 조정을 많이 받으면 또 나가겠죠. 이건 3년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팔 수 있는 사인이 나오기까지는 2008년에 매수해서 9, 10, 11, 12년까지니까 약 4년간 보유하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나는 이격 나오면 팔래 그러면 그냥 그 전략으로 계속 가시면 되는 거고요. 큰 시세를 다 먹어야 되는데 아까 한미약품 봤었죠?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OCI 그렇고 이거를 보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2008년에 팔았어야죠. 이게 8년 정도. 이게 지금 바닥에서부터 8년 정도 올랐단 말이죠. 여기는 2012년부터 15년까지 3년 올랐죠. 어떤 해는 8년 오르고. 근데 여기서부터 보면은 90년대에서부터 보면 지금까지도 팔아서는 안 되는 종목이죠. 판 사람보다 안 판 사람이 더 많이 수익이 냈다는 거죠. 쉽게 파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좀 더 지붕을 좀 보려고 하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강한 종목들, 예를 들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것들이 시 죽을까요? 안 죽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미약품보다 더 크잖아요. 그죠? 시 죽을까요? 그렇게 쉽게 안 죽을걸요? 그래서 큰 종목들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는 거, 큰 시세의 줄기를 한번 보는 거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섣불리 어떤 투자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제 보니까 페이스북에 친구가 하나 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갓난아기를 낳는데 그 주식 투자에서 돈을 많이 잃어가지고 애기 엄마하고 같이 맞벌이 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데 고통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주식 투자를 모르고 남의 돈을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져온 돈은 전부 뺏기게 되거든요. 우선은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 작은 돈으로 내가 모르는 사업이니까 주식이라는 사업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돈을 따려고 그래요. 그 큰 손돈의 돈을 어떻게 따요? 못 땁니다. 시세를 모르고 들어가면 결국 가격을 움직임 이해를 못하고 들어가면요. 가진 돈 다 뺏깁니다. 그래서 이분도 돈을 많이 잃고 또 돈을 세 번째인가 도전하는데 지금 또 원금 2,500 갖고 왔는데 500을 날려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작은 돈으로 이 사업이 뭔지라는 것을 책부터 읽어가면서 작은 돈으로 실습을 해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처음부터 이거는 쉬운 사업은 아니지만 배우면 그 어떤 사업보다 좋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죠? 우리가 고점을 잡는 거는요 다 마케팅 당한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많이 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나가다 봤더니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이 중국집에 갔더니 뭐 중국집에는 사진으로 음식을 여러 가지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적어달라고 그러고 시키더니, 그러니까 이제 사진으로 유혹하는 거죠. 주식은 뭐죠? 상한가로 유혹한다고요. 상한가가 툭 치면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상 잡으면 어떻게 해요? 다치죠. 이런 거 보면은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나의 마음을 돈을 지불하게끔 사게끔 꼬시는 게 시장이에요. 그게 뉴스고, 그게 공시고, 그게 루머고, 그게 전문가들의 강의고. 이해가시죠? 여러분은 왜 샀어요? 뭔가 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내가 뭔가 이익을 볼 것 같아서 산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내가 이익을 보지 않고 어쩌면 내가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손해볼 수도 있어 라고 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야 되거든요. 우리 다 손해볼지도 몰라 하면서 샀단 말이에요. 이거 인기도 없는 종목인데 손해볼지도 있어. 그래도 참을래. 그래서 산 거예요. 이거 분석 안 돼요. 자산 가치는 960원이야. 유보율은 100이 없어. ROE는 마이너스야. 그래도 책임지려고. 그래, 우리가 책임지겠어. 이 새끼들 뭔가 시장 대화를 보니까 뭔가 말하고 있어. 그래서 산 거잖아요. 딴 거 없어요. 얘들이 뭔가 얘기를 했거든요. 시장 언어가. 이런 것들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곳에다가 투자하는 거 이걸 하거든요. 설득이 되지 않는 곳에 투자하는 연습을 배워야 돼요. 역발상으로 보면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라고 그러죠. 외로운 늑대가 되라고 그러죠. 그게 뭔데요? 내가 사고 싶지 않은 것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주식은 내 마음이 동하지 않고 사고 싶지 않은 것을 사야 돈이 된다. 그게 바닥이에요. 바닥은 사고 싶지 않은 곳이야. 지나고 나면 쉽다니까. 저점 높여주면 뭐래. 지나가면 쉽다니까. 바닥에서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 고수가 된다는 것은 착한 마음의 소유자들이에요. 법 없이 살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남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주워서 청소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잖아요. 주식이 바닥은 항상 걸레가고 쓰레기 같아요. 이해가시십니까? 그럼 바닥은 어디 있어요? 내가 사고 싶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자꾸 진단해달라고 그러죠. 이거 진단 좀 해주세요. 진단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걱정스럽거든요. 내 걱정을 좀 풀어주세요. 이거잖아. 불안하면 뭐하러 주식 투자하냐?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결국 고수들은 뭐죠? 불안을 자기 돈 주고 사서 계좌에 넣고 장기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기가 막힌 사업이죠. 그래서 결국 계좌에 빨갛게 수익을 냈다는 것은 고수 아니에요. 고수는 뭐죠? 착한 마음의 사업자죠. 남들이 안 보는 거 쓰레기를 주워서 담아놨다가 쓰레기는 엄청 싸요 또. 바닥은 싸죠? 맞아 틀려요? 아까 한미약품 봐요. 바닥은 2천 얼마잖아요. 꼭대기는 19만원. 19만원 가면 서로 사겠다. 이거 좀 희한한 사업이죠? 많이 올라가면 서로 사겠다고 지랄대요. 안 그래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건 쓰레기 때는 아무도 안 살라고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 살 수 있고요. 사면서도 지가 두려워하죠. 쓰레기는 조금만 사야 돼. 이거 쓰레기 값이 쌀 때는 조금만 사야 돼. 조금만 사야 돼. 근데 그거를 크게 생각해서 크게 담아봐라. 저점에서 많이 담아봐라. 아주 떼부자 되는 거지. 근데 많이 사라고도 안 사지죠. 이게 사업이에요. 올라가면 계속 더 사고 싶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많이 사고 싶은 놈들이 많기 때문에 다 또 팔아먹을 수 있어요. 재미난 사업이죠. 나쁜 마음을 먹은 놈들이 고점에서 많이 살아온다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그때 나눠주면 돼. 애따 처먹어라 이러면서. 쉽지 않아서 그렇지. 시장은 우물쭈물한데 종목들은 보니까 여기저기서 치고 막 세게 올라오죠. 네, 그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에요? 중소형주에서 많이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은 무슨 장이에요? 지금은 아마 중소형 장인지 몰라요. 근데 어떤 장이 뚜렷한 것은 시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들 알죠. 요번에 트럼프가 북한과의 이야기를 이제 회담한다고 그러잖아요. 북미 회담한다고. 그런 의미가 상당히 옛날에는 없었던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주식시장에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시장을 좀 덮고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게 거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해외에 많은 펀드들이 더 많이 한국 주식을 담을 수 있을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곳을 담지 않는 그 보수적인 펀드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베트남 봤더니 너무 잘 나가잖아요. 이제 요즘에 베트남 한국과 관계가 좋고 막 삼성에서 막 반도체 공장 짓고 경제가 발전되는 걸 보니까 같은 공산주의 나라로서 부럽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더군다나 다른 나라에 손잡고 하는 게 아니라 남한하고 손잡고 저렇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지. 우리 이제 개성공단도 없애버렸으니 어떡하나 이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자기네들도 남한과 그 손잡고 오픈하고 노동자 일자리도 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노동자 일자리와 관광이 열면은 상당히 많이 돈을 우리 한국 사람이 베트남 관광 많이 가잖아요. 저도 베트남을 2번 갔다 왔나? 2번 갔다 왔는데 북한 같으면 그 돈 가지면 3번을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빨리 열어야 되겠죠. 한국 경기 좋을 때 열어야지. 한국 사람들이 여행비를 1년에 얼마나 쓰는데 그걸 왜 그 금강산 그렇게 좋은 그런 관광지를 갔다가 백두산을 갔다가 중국에서 올라가냐고. 북한에서 올라가야지. 안 그래요? 또 백두산 물까지 퍼다가 팔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백두산 물을 이 북한 쪽에서 퍼다 먹어야 돼. 팔아야 되는데 지금 아마 북한은 문 열면 물만 팔아도 물 팔아야지. 광산 팔아야지. 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 공단 만들어야지. 그죠? 그 문 닫아놓고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아마 답답할 거고 베트남을 좀 따라가지 않겠는가.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시간이 되면은 대형주도 아무래도 좀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대형주가 뭔가 확인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사실 근데 우리가 좀 억울하거든요. 리먼 사태에서부터 미국은 계속 가는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이게. 옆으로만 개걸음만 치고 이게 우리 주식시장은 뭐 개야? 개? 개는 옆으로 걷잖아요. 그죠? 미국은 주가들이 보니까 많이 올라가갖고 지쳐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에너지가 결집되어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그 한류 열풍이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남미에서까지도 우리나라 그 한류를 좋아해서 애들이 화장을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그 연예인들을 따라서 화장한다잖아요. 야, 기가 막히죠? 그런 걸 보면은 한류가 동남아를 해서 남미까지도 저렇게 우리나라는 부러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보겠죠. 그죠?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제 한국이라는 그 상표를 붙이면 전 세계에서 알아주니까 화장품도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이제 좋아지는 세상이 오지 않나. 사실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만 받았잖아요. 그죠? 조정만 받았어요. 특히 코스닥은 보면은 이게 지랄이잖아요. 이게. 2000년에부터 이 닷컴 버블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나스닥 같은 거는 많이 올랐거든요. 나스닥은 많이 올랐어요. 닷컴 버블 이후에 나스닥은 아주 우리하고는 정말 다른 모습이죠. 닷컴 버블에서 매지고 반등 나고 다시 깨지고 마찬가지게 리먼 사태인데 여기가 리먼 사태 바닥에서부터 나스닥이 아주 겁나게 떠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코스닥은 못 떴죠. 그죠? 그래서 나스닥을 보면서 코스닥의 진정한 바닥은 우리나라는 또 많은 종목을 보면은 리먼 사태가 아니에요. 지수는 여기 리먼 사태 코스닥 바닥을 쳤는데 종목별로 보면요. 2011년 유럽 사태에 바닥 치는 것들이 많아요. 전 종목을 보시면.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죠.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업하는데 상품에 대한 그 인지도가 한류라는 그 덤을 얻는 덤. 한국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한국 제품을 아무래도 점수를 더 쳐주겠죠. 그죠? 여러분 너무나 좀 폭넓게 생각하셔서 중소형주를 골고루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바이오만 담지 말고 바이오 말고도 한류도 좀 보고 여러 섹터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면 바이오가 시장을 지배한다고 지금 뭐 바이오에 너무 빠져있는 바이오와 IT 두 개로 나누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리고 또 바이오를 또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이오 큰일 난다고 또 절대 안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IT가 90년부터 봤거든요. IT가 90년부터 이게 말이 많던 거예요. 근데 IT가 계속 시장이 어려울 때 조정했지만 삼성전자 보면 계속 우상향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이오도 이번 조정이 있으면 완전히 끝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정에도 좋은 종목들은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바이오 조정은 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에 투자할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몰빵 치거나 신용 쓰거나 스탁론 쓰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잡았어도 중간중간에 퇴진다. 얘가 말하잖아요. 여기가 이 15,000원에서 2,300원? 2,500원대까지 이런 더러운 놈의 새끼 여기 13,000원이야. 여기 2,400원까지 빠지네. 깡통이지. 외상은 까야지. 노래가 나오잖아요. 아들아 신용은 까고 가야지. 그죠? 신용 까고 장기 보여야지 퇴진다 이거야. 내려오면 증권사가 다 알아서 팔아주잖아요. 그죠? 외상을 까고 가야.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으면요. 여러분이 삼성전자도 한 번 조정할 때마다 75% 조정받았습니다. 75% 조정받으면 여러분들 다 깡통 나요. 장기 투자한다고 그러면 절대로 예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래오래 주식으로 수익 나고 깡통 안 나고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강의할 때마다 나 예상하지 마라, 스탁론 쓰지 마라, 막 그런 새끼들이다. 그거 쓰는 새끼들은 내 강의 듣지도 말라. 맨날 그런 얘기는 뭐냐. 그게 하게 되면은 주식 입문이 아니야. 아직까지 그걸 쓰고 있으면 입문이 아니라니까. 지나가다가 구경하다가 짱돌 맞아 죽는 거지. 탐욕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대로 투자가 되라고 우리 주식학교 부자아빠 주식학교 학생이 되려면 뭐예요? 신용 스탁론 쓰면 안 돼.